본부를 서울에 존치하려는 법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기금 본부를 서울에 두려는 정부와 여당이 지역 여론을 탐문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는 착공됐지만 남북도로는 착공이 불투명합니다.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 내년 예산마저 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도 방학을 잊은 고3 수험생들의 교실에 다녀왔습니다. 막바지 대입 준비로 여념이 없는 청춘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려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LH공사의 악몽을 떠올리는 소식에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야 구분 없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전북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에 껍데기만 옮겨놓고 알맹이는 서울에 남겨두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LH를 경남에 내준 데 대한 보상책이기에 기금운용본부를 포함한 전체 조직이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H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악의적 입법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입니다. 도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행위는 두고두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함에 따라 새누리당 전북 도당은 행여 불똥이 도당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당론과 무관하다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이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가 현재 30%까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불필요한 소모전이고 부당하다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새누리당 일색인데다 숫자도 16명에 불과해 실제 법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떼내려는 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최근에는 토론회에서 서울에 놔둬야 한다는 의견에 이어 법안까지 나온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금본부를 서울에 존치하기 위해 전북의 여론을 탐문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 이축도로 착공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동서로 횡단하는 동서 이축도로는 어제 착공됐지만 남북을 관통하는 남북 이축도로는 착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남북 이축도로 건설 예산 26억 원이 정부의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추후 국회 심의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익산시가 3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채 가운데는 팔리지 않은 산업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2년 사이 분양률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기업 유치 문제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하멸의 제4산업단지 산단 입구에는 방사선 영상기술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공장 용지가 빈터로 남아 잡풀만 무성합니다. 이곳 익산 제4산업단지의 분양 가능 면적은 32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만 3,500제곱미터만 분양되는 데 그쳐 무려 65%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익산 3기의 제3산업단지 역시 사정은 비슷해 분양률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두 곳의 분양률은 현재 41.6%로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일부 업체가 규모를 줄였고 중국에서 이전하려던 유턴기업 10곳이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 익산시가 이 부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일성으로 내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에 6개 기업을 유치한 익산시는 하반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TX가 1시간대고 기업들이 인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익산을 찾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부채는 모두 2,941억 원. 이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부채가 1,119억 원으로 40%에 가깝습니다.
부채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로서는 산업단지 분양이 부채 축소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북 지역은 오늘 장마가 끝나고 당분간 찜통 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이 31도에서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내일 오전 중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가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지만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찜통 더위에 유독 힘겨운 여름나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100여일 앞둔 수험생들인데요. 방학도 잊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강동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주 방학을 한 전주의 한 고등학교. 고3 수험생들의 일과는 학기 중과 같은 오전 8시 40분부터 밤까지 진행됩니다. 수능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다 보니 교실 안은 긴장감마저 감돌아 방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여름이라 날도 더워서 체력적인 부분도 힘들고 그리고 방학이라서 나태해지기도 쉬운데 그걸 다잡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고3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대입 준비의 막바지 기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수시 준비하기도 지금 많이 바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수시랑 정시 둘 다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전문가들은 방학 동안에는 수시 모집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시 모집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나 수시 설명회에 참석하는 게 효과적이고 자신이 소홀했던 수능 과목에 최종 보완할 시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의 창학 이념 또는 설립의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 방학을 잊은 고3 교실. 어느 해보다 바쁘고 힘든 방학을 맞은 고3 수험생들은 몇 달 뒤 희망하는 성과를 위해 청춘의 하루를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대는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예술대 이모 교수에 대해 학생들을 외부 공연에 동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학교 측의 교수 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보복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 학과장에게는 이 교수 규탄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공결 처리한 데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호와 차선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멈춘 택시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넘은 차량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기다렸다 다가가 부딪힙니다. 차고지를 나와 중앙선을 넘는 버스도 정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는 차량도 기다렸다는 듯이 들이받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100% 잘못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제가 받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31살 김모 씨는 이렇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81차례에 걸쳐 보험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7천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수년간 운행한 베테랑 운전자였던 김 씨. 김 씨는 차량들의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잦은 곳을 미리 물색해뒀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사고를 안 내고 싶었는데 계속 그런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 제가 사고를 내게 되더라고요. 김 씨의 과실이 없다 보니 보험사들도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의심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담당자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피해자는 운전 조절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피해는 아주 경미하게 나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 낭산면에서 인근 야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10마리가 농작물을 파헤치다 일부가 사살됐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으며 이후 유해조수구제단이 멧돼지 추적에 나서 인근 야산에서 멧돼지 5마리를 추가로 사살했습니다. 전주지법은 부당 해고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고 진기승 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송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노조원 2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 씨 등은 일부 관리자의 해고를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버스 출차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재력가가 건넨 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임실군수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세균 의원의 동생 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주 명품 복숭아 큰 잔치가 내일부터 이틀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복숭아 할인 판매를 비롯해 명품 품평회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휴가철 익산 보석박물관 입장료가 성인은 2,000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조정됩니다. 이 기간 칠보 공예품 전시회와 어린이 보석 아카데미 등이 열립니다. 혁신도시에 서울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통합 간이 정류장이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전북 소식이었습니다.